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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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수업 시간, 재미수업 TV에서 제공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 핵심 키워드가 다문화 사회였죠.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세계와 국제화 시대에 맞게 우리 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문화 감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례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급식 시간인데, 몽골에서 온 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온 아이가 있습니다. 자, 네, 바다가 없어요. 몽골 아이들. 생선이 귀한 나라에서 온 다른 아이. 동태국이 급식으로 나온 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선국이 무서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생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정말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어우 놀래. 네, 되게 굉장히 놀랍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친구 표정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울 수 있고, 그래서 동태국 이거 진짜 젓가락으로 건드려 보는 것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자, 짜장을 처음 본 중앙아시아에서 온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만 쌀밥이 까만 애벌레처럼 보인다.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죠. 중앙아시아 애벌레를 안 먹는 친구들의 경우는 애벌레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징그러울 수도 있고요. 빚은 땀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빚 땀을 막 흘리고 있고. 이후 학교에서는 힌두교 아이들에게는 돈가스 버거가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 학생 아이들은 뭘 안 먹죠, 여러분들? 그렇죠. 소를 먹지 않습니다.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반영해서 급식에서는 힌두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돈가스 버거, 소 패티가 아니라 예, 돈가스 버거를 주고 있고요. 이슬람교 아이들에게는 치킨 버거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교 아이들은 돼지를 네,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 않고, 뭐,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슬람교 사람들, 주로 믿는 사람들 보시면, 서남아시아 건조기후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서 소를 키울 수 있긴 해요. 굉장히 이제 부유층의 사람들은 소를 키우기도 한답니다. 근데, 아니, 소가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데, 사실 이 돼지가 상당히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초원지대에 만약에 이걸 이제 돼지를 사육하게 되면 인간이 먹어야 될 풀까지 돼지가 다 먹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과 기후적인 측면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곧 이제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이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계율로서 자리를 잡게 되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그래서 대신에 치킨, 버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해산물을 못 먹는 몽골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불고기 버거를 준비했다. 다른 문화의 친구들이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고 배운 아이들은 이슬람교 친구를 위해 김밥 속 햄을 쏙쏙 빼주었다.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마음이 이제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각 문화마다 신성시 여기는 것과 금기시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화적 시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어떤 철학 교육학자가 있는데, 다문화 교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문화 교육이 소수를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은 최악의 편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편견일까요? 어떤 편견? 다문화 교육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위한 모두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뱅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위한 교육이다라는 편견을 내려두시고, 우리도 이제 곧 다문화 사회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문화 교육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두 번째,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결국 이 학습 목표를 봤을 때 우리 사회는 곧 다문화 사회, 좀 더 심화될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고, 뭐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최고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곧 직면하게 될 문화적 다양성,
대한 어떤 존중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온다라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슈퍼파워죠. 그렇죠. 그 슈퍼파워의 원천은 아마도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을 하고, 다양한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좀 더 융합을 해서 좀 더 독창적이고 굉장히 어떤 독보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조화와 어떤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노력,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태도 두 가지.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가입니다. 국가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강한 행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예,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과 어떤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도 마련해줘야 되겠고요.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및 시행을 해야 된다. 자, 지역사회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 다양한 문화들의 어떤 열린 시각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문화체험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라고 해서 기존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도 강조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문화도 함께 동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 자, 모자이크 사회를 지향하는 캐나다입니다. 자, 모자이크로 표현한 캐나다의 국기인데요. 자,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이념 아래 이민법을 개정했고요. 여성, 원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권리와 자유헌장, 다문화주의법, 난민보호법 등을 제정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사회에는 모자이크에 비유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은 이주 여성의 예술활동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전개 등을 해야 되겠고요. 학교에서도 역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자, 기업, 지역사회, 학교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영리 추구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주 여성이 만든 상품의 판매 수익으로 이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물품들이 만들어지겠죠.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예술 작품들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그런 물건들을 예술품들을 팔아서 이주 여성들을 돕고 있다. 자, 지역사회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요일에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면 외국인들도 가끔씩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수준 높으신 어떤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이제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그런 무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학교입니다. 다문화 사회 관련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학교 이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코팜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봤습니다. 자, 여기도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스트리아 호스카 목조주택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 상당히 많고요. 결국 이 자연환경 부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부산 감천마을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에 맞게끔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집 멋있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수상가옥입니다. 혹시 이런 집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배를 타고 저는 한번 이제 지나가본 수상가옥을 보고 지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문화는 지역 역사, 사회 환경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고 문화는 그 우열을 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상가옥이 오스트리아의 목조주택보다 저급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 낮은 집인가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역사,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진 거지. 이 건축물을 가지고 우열을 가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문화 다양성 협약입니다.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살려서 세계 문화를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2005년에 발표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화 제국주의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유명 이제 연예인들이 스크린 쿼터제를 많이 시위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유명한 그 영화인들 다 나왔습니다. 그 장동건, 뭐 이정재, 최민식, 한석규, 심은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어떤 시위였냐? 그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거의 잠식하다시피 할 정도로 상영관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필수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할당량은 꼭 상영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의 어떤 문화 어떤 제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화 산업으로부터 우리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 작년에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 그다음에 다른 시상식, 모든 시상식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놀랐던 이유, 한국만의 문화가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짜파구리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상당히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과 이런 것들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교수는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서 왜 한국에는 반지하 건물이 많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반지하 건물이 많았던 이유는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거를 방공호의 어떤 목적으로서도 활용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지하 건물이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실 뭐 높은 임대료 때문에 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문화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시관과 이 시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 펜으로 좀 쓰겠습니다. 자, 다문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인데요.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자, 동아주의는요, 용광로 모델인데, 여러 가지 금속을 용광로에 안에 넣고 하나의 새로운 금속을 만든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예시를 좀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터미네이터 2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이제 용광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용광로 안에 녹아서 완전히 그 형태가 사라지고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똑같은 용광로의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민자를 터미네이터라고 생각하면 주류 사회의 문화에 녹여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 모델이고요. 어, 비판입니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통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아주의 용광로 모델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모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문화주의 샐러드 그릇 모델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서로 대등한 관점에서 섞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대등한 관점에서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뱅크스, 아까 봤던 뱅크스라는 학자는 다문화주의 샐러드 그릇 모델을 가장 지향해야 될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다원주의 국수 대접 모델입니다. 자, 국수 대접 모양을 보시면 주 재료인 면 위에 고명을 얹어 국수의 맛을 내듯이,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한다. 여기서의 주류는 주재료인 면입니다. 면.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 위에 타국의 문화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쪽에서 살펴봤지만 동아주의와 용광로주의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동아주의와 문화 다원주의는 주류 문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의 필요성. 자, 문화 갈등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형제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예, 학교 오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투덜투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우리랑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다양한 어떤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존중한다면 더욱 풍성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문화 상대주의였죠. 문화 상대주의.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뭐 하자고 얘기했습니까? 경계, 지양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자.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화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가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분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화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한 광고. 자, 손가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김새도 다른 손가락이 모여 제 기능을 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회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25페이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 2번에 고민 해결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식 시간이 싫어요. 이거랑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앞쪽에 선생님이 제 도입부에 제시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민이는 이제 나만의 학교에 온 이제 북한 학생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 한번 달아줘 보도록 하죠. 너무 장난식으로 달아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뭐 센스 있는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1. 잠안 없는 날, 친척 동생이 곤란을 겪지 않게끔 친구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익히면서 친구들에게 북한의 언어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외래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북한이 저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너킥을 막 구석차기, 도시락, 곽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언어들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덕목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뭐 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상호간의 배려, 오고 가는 배려 속에 편견 넘어 하나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확인학습 1번.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무엇을 제정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열어서, 예, 그렇죠. 지역 축제를 열어서, 다문화 축제를 열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번,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태도로 오르면 영표, 들리면 X표시오. 1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X고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문화 동화주의. 무슨 모양이었습니까? 용광로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릇. 그 다음에 국수, 대접 모양이 있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화주의와 국수 대접이었다. 샐러드 그릇은 각 문화를 공평한 관점에서 기존 문화냐 외래 문화를 따지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의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번 시간을 비롯해서 전 시간 비롯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어떤 배려적인 덕목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실천 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